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7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7표, 부 98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법률안 모두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재표결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개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통과까지는 3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탄핵안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발의가 안 됐고요. 일단은 이제 유보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당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 소극적인 권리만 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총집결한 민주당과 단일 대우를 강조한 국민의힘. 이 시각 본회의 속보를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본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폐기된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관심이 가실 내용 중 하나가 내란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 부결됐고요. 명태균 특검 법안도 재표결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즉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짚어드린 대로 3표 정도가 모자랐고요.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찬성이 197표, 반대가 102표였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찬성 197표, 그리고 반대가 98표, 무효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299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로 계산을 하면 산술적으로는 199.33표가 필요한데 200표가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단 3표로 끝내 부결이 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김희정 의원님? 우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거긴 합니다만 예.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의 대선 이 경선 후보자들이 윤석열과 거리두기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속속 내놓기 시작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부결됐고요. 그러나 지난번보다는 가결 표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결국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부권 행사가 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1, 2, 3가 총합 41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예. 오늘 재의결한 8건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만 한덕수 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한 것이고 나머지 7건은 전부 다 최상목 대행 시절에 거부권 행사를 한 거예요. 예. 아주 큰 일들 하셨다. 참 이런 비판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대행으로서 전혀 지금 이 정권의 1, 2, 3가 똑같은 행보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을 더욱 실망시키는 행보를 보였다라고 판단하고요. 결국에는 이 정권하고 거리를 두고 그 대통령 대선 후보로서 뭔가 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지금 각자 호언장담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조차도 이거를 이렇게 부결시키고 내란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 그다음에 내란 행위뿐만 아니라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진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임시방편으로 봉합하고 간다고 해서 과연 진실을 끝까지 묻어둘 수 있을 것이냐. 정말로 정확하게 판단하길 바랬는데 역시나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6월 4일 이후에 이 특검들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단일 대우를 강조를 오늘 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단일 대우는 깨진 것 같죠? 깨졌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네. 단일 대우가 유지됐다고 보는 게 더 단일 정확하다고 대우는 봅니다. 이제 뭐 일부의 당론 부결이잖아요. 네, 일부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은 지금 뭐 표결 결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김민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요건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 재의결이 이루어질 때 이게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분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국정 철학과 반하는 법안에 대해서 제휴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 당 역시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제휴권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통과된 게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거든요. 예.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기존에 전기요금에서 별도 고지했었는데 다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쟁적인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기획해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통과시킬 수 없다. 뭐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거부권 행사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탈표가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과를 뒤바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윤재관 의원님. 김유정 의원께서 아까 시간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세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의 표결 결과는 47일짜리입니다. 47일 남았거든요, 대선이요. 47일의 저항을 오늘 한 건데 결국 누구도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들을 또 오늘 표결로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부권이 얼마나 남발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통합징수 하던 걸 몇십 년 동안 하던 거를 갑자기 바꾼 걸 다시 원상 회복을 해서 국민이 TV 수신료를 이제 내는 데에서 편리함을 가하기 위한 법인데 그것마저도 부결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아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부권이 남발했다는 거가 정확하게 드러났고요. 특히나 이 국민의힘이 지금의 그 2회 연속 파면을 당하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염치와 예의가 없이 계속 국민의 뜻과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형태로 계속 표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표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8개 법안이 거부가 돼서 오늘 재의결을 했는데 한 번에 투표하고 한 번에 쭉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자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은 한 개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개표를 하고 종료한 이후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최근에 너무 많은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8개의 법안을 각각 이렇게 나눠서 투표와 개표를 진행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8개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가부를 적어서 투표함에 집어넣고 한꺼번에 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에서 저렇게 동시에 여러 법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거는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저런 장면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이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았다. 어쨌든 지금 의회 권력과 지금의 행정부 권력을 잡고 있는, 물론 지금
권한 대행 체계이기는 합니다만 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됐습니다. 예. 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선 폐기되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 추진할 수는 있는 것이고 회기가 바뀌면요. 이탈표 분석을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관련된 그 투표에서 찬성이 197, 둘 다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5 혹은 6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굉장히 이름이 많이 거론됐었기 때문에 네. 혹시 무기명 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으려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표가 부결표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면은 197표가 나오려면은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5명 혹은 6 정도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효표가 또 4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거의 9표에서 10표 가까이는 이 이탈표가 단일 명태균 대우가 특검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단일 대우가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지금 가표가 197표고 부표가 국민의힘이 지금 108명인데 102표가 가결표가 그러니까 반대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192 야권이 똘똘 뭉쳤다고 치더라도 5표는 적어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하고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탈표는 한 표, 2표든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번에는 가결하면 적어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시행이 되는 거라서 즉각적으로 특검 임명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문제라는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뒤늦게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손절하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후보들이 속속 하고 있어서 적어도 오늘 재의결에서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얘기들이 일말의 진정성이 있구나, 진짜로 손절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였구나. 너네가 그렇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뭐 가감 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예.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뭐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태균 특검은 지금 반대가 98표, 무효가 4표여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계산해 보면 최대 9표 정도의 네. 이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찬성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찬성표를 던졌고 따라서 개혁신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이탈표라는 표현보다는 반대나 무효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9표 정도 나온 것으로 봐야겠죠. 적극적인 이탈표가 5표, 또 소극적인 이탈표라고 할 수 있는 무효가 4표 나왔으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9표 정도 우리 당 내에서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갖고 있던 당론과는 다른 표결을 던졌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돼서 진실 규명보다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언제라도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김건희 여사와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사법 체계 내에서 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갖고 있는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내란 특검법도 현재로서는 뭐 5표 정도 우리 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헌재에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법적으로 1차적인 책임을 졌고요. 형사재판이 막 시작됐죠.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 특검이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우리 당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탈표 분석 조금 더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뭐 5표 내지는 최대 10표 정도의 이른바 이탈표는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서 부결되고 폐기된 것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 중에 몇 사람이 찬성을 했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12월 3일 날 벌어졌던 내란 행위가 잘못됐다. 그리고 명태균 같은 사람이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공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찬성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내란 특검법이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뭐 당론으로 찬성을 하던 아니면 그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에 맡겨서라도 찬성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에 국민들께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점점 회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로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는 오늘 재의결이 이루어진 여러 법안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느냐인데 예. 이건 역시 이제 부결됐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표결 전에 설명할 때 한 얘기도 사실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의 집권 세력 내지 국민의힘은 점점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상법 개정안 재표결 결과는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부결됐고요. 자, 네. 윤재관 의원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수사 상황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필요성은 지금 어제도 확인됐죠. 대통령실과 관저촌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도 막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확인했고 또 하나 경찰이 신청했던 비화폰 관련된 서버의 압수수색은 검찰이 3번이나 반려했던 사실이 어제 또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계속 그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계속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하는 게 특검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표결 결과 어제의 압수수색의 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더 부각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도돌이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과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과거에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시절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위기를 어느 정도 돌파했던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가령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다가 국민들에게 역풍이 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당사를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참마속의 심정으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100석이 넘은 120석 정도를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정확하게 과거가 끌어내고 우참마속의 심정으로 결기를 보여주면 국민들도 한번 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자기들이 했던 경험마저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정말 이게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란 종식과 민주원정 수호를 위해서 야 5당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번 주에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연합정치 구현을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 정상화, 지금 20석에 있는 것을 10석 정도로 낮추는 정상화에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에 교섭단체 구성 여건이 대폭 완화될 텐데 이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다시 뛰쳐나오는 나올 만한 의원들이 좀 있겠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이 전혀 바뀔 의향이 없는 모습을 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국민의힘의 이 붕괴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글쎄 뭐 그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겠다라고 예. 한 것은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에 얻어낸 정치적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명분 없는 추진에 대해서는 뭐 전 야합이라는 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그러면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제3지대를 만들어서 창당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우리 그 한국 정치 역사에서 제3당이 걸어온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원심력,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총선이든 선거가 가까우면 그런 원심력이 작용해서 제3지대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지금 대선 국면이나 아니면 앞으로 3년 남은 총선 국면을 생각한다면 이 제3지대론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기 어려운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3지대는 오늘 뭐 우리 주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좀 돌아가 볼게요. 앞서 이제 어제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바로 이어가 보죠. 압수수색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게 대통령 파면된 상태고 관저에서도 퇴거를 했고 그런데 경호처가 이걸 막아서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민정 의원님? 근데 막아선 사람이 단순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뿐이냐, 정진석 비서실장도 함께 두 사람이 막아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이 내란죄 관련해가지고 피의자로 수사 대상인데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 압수수색을 수사 대상자 두 사람이 막아선다? 반복적으로?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압수수색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계속해서 막아서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특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된 마당인데 뭘 그렇게 감출 게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사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경질을 하든지 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순서인데 예. 오히려 연판장 때문에 내가 사표 내기로 했다라고 해놓고 그것도 뭐 4월 말까지, 4월 말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후한무치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아닙니까? 경호처 차장 사표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응해라라고 얘기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도 그 가처분 인용하고 이런 뭐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부로 그 대망론까지를 포함해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장 무책임한 지금 사람이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윤재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삼청동 안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3번이나 기각시킨 거 굉장히 중요한 CCTV니 이런 것들이 다 기록들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예. 어떻게 그 삭제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 파면만 되고 나면 경호처 압수수색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나 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얻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파면 이후에도
달라지는 게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분노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고 다닌다라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고요. 이조차도 지금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길면 47일이겠죠, 이것. 예.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 일부 계속 이제 기각을 해서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의 수사 방해인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판단해서 거기까지는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뭐 합리적인 판단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상 수사방해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물론 치매적인 강제 수사의 수단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범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는 게 맞겠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중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란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더군다나 그게 어떤 개인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공적인 건물이잖아요. 예. 그 이른바 안가가 됐던 아니면 집무실이 됐던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제한돼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주장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연거퍼서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수사방해고 그것은 검찰의 수뇌부가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전후로 적어도 깊숙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검찰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뭐 검찰 대변인 아닌데 검찰 입장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 때문에 CCTV와 관련한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없다.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 안가에 출입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그 수색영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라는 검찰 입장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12월 4일 날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날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영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네 사람이 안가에서 만난 건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그 만난 사실 자체는 당사자들도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안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다는 게 어떻게 앞뒤가 맞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신입니까?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수사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면 국민들이 다 거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방식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리고 무혐의 처분할 때 똑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한 것 같은데 그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안 보인다. 조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 안 보인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권력의 그 윤석열 일가 그리고 윤건희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검찰이 지금까지 계속 내란 수사마저도 계속 방해하고 김성훈의 신변 확보도 계속 그 영장을 반려하고 계속하면서 수사 방해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특검으로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고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국민에 대한 요구를 저항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회초리는 정확하게 6월 3일 날 아주 혹독하게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소위 검찰이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조차도 뭐 안가에 처음 가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안가에 처음 갔어. 그리고 연말 가기 전에 얼굴 보려고 갔어. 그랬구나. 이러면서 지금 여기 압수수색을 허용 안 한다는 것도 도저히 뭐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고요.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해명조차도.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은 뭐냐면 대통령 안가에 어떻게 대통령 없이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등등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는 이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더군다나 이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못하는 이 검찰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건도 여러 차례 반려를 했고, 세 차례 기각했었죠. 예, 그리고 구속영장을 결국은 청구했는데 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네. 이런 상황도 상당히 여러 의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검찰은 이 내란 수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 싫어하는 티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 왜일까? 뭐 검사들이 수사하기 싫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전체 조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검찰 수뇌부의 중요한 몇몇은 자신들이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내란 이후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렵죠. 사실은 본인 죄에 대해서 본인이 누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대단히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한 가지만 더하면 처음에는 이제 검찰이 내란의 동조 세력 정도로 인식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수사 방해를 계속하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내란의 주체 세력이다. 검찰이 내란 주체 세력으로서 시각을 바꾸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내란의 주체 세력에게 어떻게 수사를 맡깁니까? 그러니까 특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꽤 많이 여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그런 거죠? 측면도 있고요. 지금 예.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중요 종사자들이 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성과 보충성에 예.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법안이 일부 조정이 되고 대선 이후라면 특검은 가능할까요? 물론 원내 지도부가 아니셔서.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내란죄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과거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이후에 뭐 그 재판이 다시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이 확인될 때에만 특검을 통해서 다시 재판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